네, 모닝뉴스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증권사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HL 만도가 첫 번째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있고 앞서 투데이 뉴스에서도 이 도요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또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도요타 같은 경우 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HL 만도의 이런 하이브리드 최대 수혜주로서의 그런 연결고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분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향 조정이 가능할지 목표가는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도와 하이브와의 동거가 다시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박 캐스터 계속 부탁드릴게요. 네, 증권가의 시각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HL 만도입니다. 네, 오늘장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최대 수혜주로 꼽아줬는데요.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은 전기차 수요가 주춤할 때 하이브리드 차나 주행거리를 늘린 전기차를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력기관의 전동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셰시 부품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조향에서 머물렀던 전자식 구동 방식이 브레이크나 서스펜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자식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은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북미 지역에서의 수혜를 의미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또 자율주행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HL 클레무브를 설립했는데요. 다만 이후에 물적 분할 과정 속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L 클레무브의 별도 상장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에 대한 회수기가 도래하면서 내년 이후에 영업이익률은 5에서 6%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오늘장 58,000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바로 만도 차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HL 만도 차트 보시면요. 자동차 종목 이 부품 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 하락 쪽으로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기록하다가 지난 5월부터 크게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면서 주가의 레벨업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에서도 이 목표가 상향까지 어느 정도 이 관련해서 좀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상향 리포트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어제 관련해서 인적 분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에 호텔업의 중간지주 회사인 파라나스 홀딩스 그리고 GS 리테일이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GS 리테일이 0.81 그리고 파라나스 홀딩스가 0.19의 비율로 인적 분할하기로 이사회 결의가 나왔는데요. 일단 임시주총을 통과하게 됐을 때 분할 기일은 12월 26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적 분할로 기대되는 효과는 파라나스 호텔의 법인 재평가입니다. 통상적으로 PER 밸류로 이 가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5천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지만 아무래도 자산이 주를 이루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EV 에비타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가치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가치평가 시 1조 2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까지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지난번 GS 홈쇼핑 때 흡수합병했을 때 확보했던 자사주 1.22%도 전량 소각한다는 공시까지 함께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코엑스 호텔 리뉴얼로 영업 중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파라나스 호텔에 대한 가치평가 자체도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됐을 때는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인적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이 결과를 내놓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GS 리테일 주가 보시면요. 사실상 편의점 사업부가 좀 크기 때문에 그동안 하향 안정화되는 주가의 흐름들을 기록했는데요. 계속해서 밀리다가 어제장 관련 이슈로 갭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단숨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탄력 일치하는 채 밑골이 길게 달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시죠. 바로 하이브고요.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관련해서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이 됐지만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화해를 제안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슈를 마무리하는 게 하이브의 주주에게도 좀 이익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도어 이슈의 공은 하이브로 넘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뉴진스의 이탈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게 마무리가 됐을 때는
BTS 멤버들의 제대와 이 미국의 걸그룹 데뷔의 호재까지 함께 반영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인 그룹들의 이 기여도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이넥스트도어나 아일릿도 앨범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투어스도 6월에 빠른 컴백을 결정했고 세븐틴의 유닛도 컴백을 하게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그래서 900억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31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이브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하이브 이슈 때문에 등락 과정이 좀 강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엔터 관련 종목들 주목받으면서 올라왔는데요. 다만 이후에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급락세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 5월까지도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밀렸습니다. 다만 5월 말부터 약간의 반등 가능성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올라온 지점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또 이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